자,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이 단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부피를 계산할 줄 알면 되고, 두 번째는 건널비를 계산할 줄 알면 돼요. 세 번째는 단위를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단위라는 거는 미터, 뭐 센티미터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 이 부분, 요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자, 요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직육면체는 우리가 각기둥에서 한번 배웠어요. 각기둥과 각불. 자, 그래서 이런 직육면체가 있으면 육면체니까 당연히 면이 여섯 개지. 여섯 개의 면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 여기를 밑면이라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것들 옆에 있는 것들이 옆면이라 그러고 밑면은 위아래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밑면, 요 밑에도 밑면. 위아래가 없어 사실은. 둘 다 밑면이라 그러고 만약에 여기가 밑면이라면 이 옆에 있는 네 개들 네 개는 옆면이라 그런 거야. 옆면이 네 개가 있는 거지. 면 여섯 개 중에. 그다음 모서리 있잖아. 넓이를 구하려면 요 모서리를 알아야 되는데 모서리는 자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그럼 밑에도 네 개가 있잖아. 네 개 더하기 네 개. 그다음에 옆에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12개가 있어. 자, 모서리의 개수 몇 개다? 총 12개다. 자,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뭐 직접 면끼리 맞대어서 부피를 비교한다. 그리고 직접 맞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밑넓 밑면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두 육면체가 밑면의 넓이가 같아야 돼. 똑같잖아. 자,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밑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밑면의 넓이.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높이가 자, 여기를 높이라 그러잖아. 가로 세로 이쪽을 높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더 큰 게 크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는 우리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면의 넓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직육면체가 있을 때 그 직육면체를 좀 그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요 면이라 그랬지. 요 면, 요 면. 그래서 여기 곱하기 여기 사각형하고 똑같아. 뭐 이쪽을 가로라 그러면 여기가 세로가 되겠지. 그다음 높이라는 거는 자,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이 다 높이가 되는 거잖아. 높이. 요 세 개를 다 곱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부피는 같은 크기의 물건을 채워가지고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쌓기나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쭉 채워가지고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비교를 한다 그래. 선생님, 결, 음,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빨리 갔다 와. 왔어요. 어, 그래서 부피는 이런 육면체, 직육면체 안에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 그런 거야. 요 박스라고 생각하면 박스 안에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
그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 그러고 건널비는 육면체 면이 6개 있다 그랬잖아. 요 6개 면 전개도를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오잖아. 전개도 이렇게 그려보면 쫙 펼쳐보면 이렇게 면이 6개가 있는데 요 6개의 면의 넓이를 건널비라 그러는 거야. 6개 면의 넓이. 부피는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요 안에 공간의 크기고 건널비는 요 겉에 6개 면의 넓이를 건널비라고 한다. 자, 요 두 개 구하는 거야. 이 단원에서는. 자, 예제 1번 봅시다. 부피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가와 나는 밑면, 밑면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8이지. 자, 밑면의 같고 높이는 다르지. 높이는 요거라 그랬잖아. 5cm, 6cm. 높이가 더 큰 것은 나니까 부피가 더 큰 건 나가 된다. 자, 밑에 쌓기나무. 쌓기나무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이용하면 되지.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셉니까? 자, 여기가 두 개, 하나, 두 개, 가로.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가로 곱하기 고로 하면 네 개지. 그럼 1층이 네 개야. 그럼 이게 총 몇 층이 있습니까? 1층, 2층, 3층이 있는 거지. 그래서 4개 곱하기 3 하면 12개가 나오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개. 그럼 1층은 8개가 있는 거지. 곱하기 전체가 1층, 2층이 있으니까 16개. 자,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쌓기나무가 더 많은 것은 나이므로 부피가 더 큰 것은 나이다. 이렇게 쌓기나무로 부피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적어 놓고 다음 페이지. 직육면체의 부피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네, 봤더니 자,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1cm인 요런 육면체가 있다고 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랬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게 밑면의 넓이라 그랬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 전부 다 센티미터잖아. 단위가 센티미터를 몇 번? 세 번 곱했지. 그래서 센티미터 위에 3이라고 쓰는 거 조그맣게 세제곱.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이렇게 세제곱이 되는 거야. 넓이의 단위는 제곱이 나왔지. 넓이는 두 번 곱했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해서 만약에 센티미터라면 단위가 두 번 곱했다. 그래서 제곱으로 표시하는 거. 요게 넓이고 부피는 세 번 곱했다. 그래서 세제곱 요 3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는 거고. 자, 직육면체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결국은 빗면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지.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이 같기 때문에 그냥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 다 알 수 있죠. 자, 요 길이만 알면 나머지 모서리는 다 똑같으니까 예. 모서리 곱하기 모서리 곱하기 모서리 뭐 이런 식으로 세 번 곱해주면 정육면체는 구할 수 있겠죠. 자, 물건 중 1세제곱 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것을 육면체처럼 생긴 걸 찾으래요. 그럼 주사위.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아까 했죠. 먼저 가로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다음 세로 세 개. 그다음 높이 몇 층이냐 이거죠. 두 개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부피는 다 곱하면 되죠. 24의 단위만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면 돼. 자, 오른쪽은 두 개, 두 개, 두 개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8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다음 페이지. 부피의 단위. 자, 단위만 헷갈리지 않고 잘 하면 되는 거야. 1미터는 1미터는 네, 100cm지. 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에서 세 번 곱한다 그랬어. 세 번. 그럼 1미터. 자, 가로가 1미터, 세로가 1미터, 높이가 1미터라고 해봐. 그러면 이런 직육면체의 부피는 다 곱하니까 1 세제곱미터가 된다 그랬지. 세제곱미터. 그럼 얘는 센티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센티미터로 1미터는 100cm니까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지. 자, 그래서 몇이야? 0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어? 자, 뭐야? 100만이죠, 100만. 100만. 그러면 1 세제곱미터는 몇이다? 1 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1미터는 100cm지만 부피에 있어서는 세 번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요것만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면 돼요. 세 번 곱해졌다. 요거 잘 기억하면 돼. 자, 5번 봅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입니다. 아니죠. 자, 이건 틀렸고 1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지. 1세제곱 센티미터. 그다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얘는 맞는 얘기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사크나무가 몇 개 필요해? 자, 0이 하나 둘 하나 둘 틀렸네. 0이 한 개 더 있어야지. 100만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6번을 한번 쭉 해보세요. 말하면 돼요. 다 했어? 네. 하나씩 불러보세요. 자, 0이 몇 개인지 4, 0이 몇 개입니까, 여기는? 6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00만. 자, 그 다음은 2번은 몇 미터입니까?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32cm. 32 세제곱미터. 자, 3번은 0이 몇 개입니까? 음, 6개요. 5개. 자, 0.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섯 번 가면 되잖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간 다음에 요 사이에 다 0을 쓰면 0이 5개 되겠지. 양이 5개. 6,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 다음은 1.9m, 1.9 1, cm. 그렇지. 1.9 세제곱미터. 잘했어. 다음 페이지. 쉽지? 되게 쉬워. 여기 단어는. 잘 알기만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음. 저번 단어는 진짜 쉬웠어요. 저번 달도 쉽고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6학년 과정 들어오면은 중학교는요? 중학교? 네. 중학교부는 뭐 멘붕이지. 중일 과정은 멘붕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음수라는 걸 배워. 음수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지. 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거든. 여기서 이제 다 맛이 가지.
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음,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이제 요런 게 나오거든. 봐봐. 더하기는 쉬운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몇일까? 이런 거. 음수에 마이너스가 어렵거든. 그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니, 마이너스 8이야. 이제 요게 한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딱 외워버리면 되게 쉽거든.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 뭐 요런 거 음수에 빼기 그다음 이런 거는 쉽지. 3 빼기 5. 초등학교는 큰 데서 작은 걸 빼잖아. 이제 네. 작은 데서 큰 걸 빼는 거야. 이런 거는 쉬운 거거든. 3 빼기 5는 몇일까? 세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가져가 버리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거든. 마이너스 2 이런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음, 음. 그게 중학교 그 1단원 과정이에요? 2단원. 1단원은 소인수 분해라고 해서 약수와 배수처럼 되게 거기는 그 어렵지 않아. 소인수 분해라는 게 나오는데 걔는 어렵지 않고 2단원의 정수와 유리수라는 게 나오거든. 거기만 잘하면은 어려운 거 없어.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건 제일 아, 고등학교 가면 또 다르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부터 함수라는 걸 배우거든. 1차 함수, 뭐 1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거든. 네. 거기 잘 해놓고 그다음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게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다음에 뭐 다항식도 좀 복잡해지고 좀 복잡해질 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공통수학 그런 게 있잖아. 복잡하기만 하고 개념만 잘 알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잘 알면 돼. 그냥 아무튼 뭐 처음에 조금 예습만 해가지고 개념만 잘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막 뭐 모르고 어렵고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조금 예습이 필요해. 이제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빈이 6학년이잖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1학년 1학기 정도는 미리 한번 보고 가면 또 엄청 쉽지. 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미리미리 좀 예습을 해가지고 해야 돼. 선생님 볼 때는 유민이가 수학을 좀 해. 어? 네가 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뭐 별 어려운 거 없어. 영어는 잘 해? 응, 그런 못하긴 음. 할때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아,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야. 그럼 뭐 알아서 하겠네. 아무튼 영어 수학을 영어 수학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영어 수를 다 끝내놔야 돼. 그렇게 하면 네가 대학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외우는 게 약간 좀 어려워. 외우는 거? 네, 그럼 영어 귀찮아 하면 안 돼. 약간 영어, 수학도 결국은 처음에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외워야 되거든. 공식도 외워야 되고. 지금은 초등과정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공식도 반드시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외우고 있긴 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민이가 머리가 좋아요. 공부 열심히,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양도 늘리고. 학교 수업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잖아. 그치? 네, 이제 너무 쉽, 음. 학교에서 이제야 백분율 들어갔어요. 이제 100분율 들어갔어. 네. 어. 이제야 그 비야 비율. 아하, 비와 비율 백분율 하고 아직 있어. 들어가지도 않았고. 100분율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너무 쉽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아마 비율일걸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쉽습니다. 미리미리 하면 쉽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전에 5학년 때는 그래도 음, 못해도 아니 음, 저 가장 낮았던 게 60점이었는데 음, 80점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못해도. 어, 근데 요즘은 어. 일단은 뭐였더라? 일단은 시험 봤어. 그것도 음, 100점 맞았고 분수의 나눗셈. 어,
근데 음, 도형 그거는 이상하게 음. 실수해가지고 95점 맞았어요. 잘 봤네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시험 자주 보니? 아니, 단원이요. 단원평가? 네. 단원평가? 네. 단원마다? 어, 지금까지 100점, 음, 100점 한 번 했고, 다 음. 95점이에요. 아우, 잘했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어, 실수예요. 맞아. 아, 문제를 제대로 못 봤어요. 수학은, 수학은 별거 없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잖아.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결국은 공부는 다 똑같이 했고 누가 실수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평소에 문제 풀 때도 숙제도 그렇고 우리도 단원 평가 보잖냐, 선생님. 한 번 풀고 검산 반드시 검산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고 뭐 숙제야 검산하진 않지. 예. 근데 실전에서는 항상 검산 한 번 풀고 다시 한 번 풀어주는 딱 그런 습관만 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음, 음? 다른 친구들보다 문제는 푸는 속도가 약간 좀 느려가지고, 느는 건 상관없어. 속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속도는 뭐, 음. 고등학교나 그런 데, 아니, 중학교 와서 중요해져요? 기말이라 그냥 배울 어,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왜냐면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 속도가 빨라져. 그게, 지금은 속도 뭐 전혀 중요하지 말고, 이렇게 글씨를 잘 써야 돼, 글씨를. 검정, 그래서, 그래서 검정 시간이 좀 있어요.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보는 애들이 태반이거든. 그러니까 검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실수로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아무튼 글씨를 또박또박 써서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잘하면 되고. 속도는 나중에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빨라지게 돼 있어. 자, 직류면체 건널비. 직류면체 건널비. 건널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섯 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게 건널비라 그랬잖아. 그래서 면이 여섯 개인데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잖아. 여기 보면 이게 밑면이라 그러지 똑같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면은 다 똑같잖아. 크기가. 그래서 각각 구해줘서 이 여섯 면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편한 방법대로 하는데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자, 6 곱하기 5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6 곱하기 3짜리가 두 개 있고 5 곱하기 3짜리가 두 개 있고 자, 이렇게 쫙 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두 개씩 있으니까 한 개씩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거지. 6 곱하기 5, 6 곱하기 3, 5 곱하기 3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가지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자, 요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요 밑면이 두 개니까 자, 밑면을 먼저 구해. 밑면 곱하기 2. 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옆면을 전체 한 개의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요 각각의 길이 5cm, 5cm, 6cm, 6cm잖아. 이게 가로가 되는 거지. 여기를 다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높이가 3이잖아. 곱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건널비 구하는 거 딱 해서 한 가지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다 똑같으니까 한 모서리 해가지고 이제 한 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지. 4 곱하기 4 한 다음에 면이 6개니까 곱하기 6 해버리면은 정육면체는 구할 수 있죠. 자, 직육면체 건널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래요. 첫 번째, 여섯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다 더하는 방법. 자, 기호가 있네. 여기가 기억이야. 기억은 자, 기억 여기 있고. 자, 그럼 센티미터를 다 찾아서 써놔야지. 여기가 6이고, 좁은 게 3이네요. 여기는 3이고, 여기가 7, 몇이야? 다시. 7이고, 7하고 3이 되는 거지. 여기가 7.
자, 얘를 보고 해도 되고 요 입체 도형을 보고 해도 돼요. 그래서 21, 21하고 같은 게 리을도 21이죠. 21 각각 다 구하는 거야. 그다음 니은 40, 42, 40이랑 같은 거. 자, 리을이 여기도 40이고 여기도 18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162가 나오는 거. 자, 요 방법. 두 번째, 각각 다른 세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억 부분 73, 21 여기를 한 거죠. 여기 21. 그다음에 니은은 여기 옆면 정면에 보이는 거 제일 넓은 거 76, 42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옆에 디귿이지 6, 3, 18. 요 세 개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162가 나와. 자, 세 번째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해서 밑면을 먼저 구하고 기역과 비읍을 먼저 구하는 거죠. 밑면의 넓이. 자, 21 곱하기 2 한 다음에 옆면이 4개니까 자, 옆면이 4개니까 요게 옆면이죠. 여기를 다 더하는 거죠. 여기를 하나의 사각형이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더하면 이제 20이 되겠지. 20 곱하기 6 하면 120. 자, 이렇게 해서 162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방법 하면 되겠지. 뭐 이거는 다 할 필요 없고 요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풀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너무 쉬워서 다 풀 필요 없고 두 개만 한 개만 풀고 갑시다. 한 개만 두 개만 풀어보자. 두 개만 9번하고 10번만 풀고 자 풀어보세요. 9번하고 10번. 아 9번, 10번, 네, 3번, 4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한 개는 3, 4번은 부피 구하는 거고, 예, 9번, 10번은 건널비 구하는 거야. 다 했어? 3번부터 불러보세요, 답을. 108, 108 세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108 세제곱 센티미터. 밑에는 512 세제곱 음,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9번은 166 제곱 센티미터, 그렇지. 제곱 센티미터. 10번은 100 제곱 센티미터. 600 제곱 센티미터. 잘했습니다. 아주 계산을 잘하는구나. 자, 그 다음 실전 문제. 자, 실전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음, 건널비. 76 제곱 76 제곱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가 나오면 건널비 구하는 거는 되게 쉬워. 그치? 그냥 여기 써놓으면 돼. 이렇게 여기 10이면 여기도 10이고. 네, 제일 넓은 거는 20이면 여기도 20이고. 그렇지? 여기가 8이면 여기도 8이고. 다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전개도가 나왔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은 금방금방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넘겨서 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자, 안에 있는 네, 백설기의 개수를 다 파악을 해야겠지. 다 풀었, 다 풀었어요. 오, 어떻게 나왔어? 나다가, 음, 나, 그다음 다, 다, 다. 나다가, 가네요, 가. 나가다. 이, 이래서, 음, 이래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음.
그러니까 1번은 1층의 개수를 세보면 되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1층이 4개잖아. 4개고 전체 층이 하나, 둘, 셋, 4개로 됐으니까 4 곱하기 4 하면 아, 16개. 몇 개인지도 다 세놨는데 잘못 응, 응. 봐가지고. 잘못 봤어? 응. 네. 답을 잘못 옮겨 적었어. 네. 그렇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 누구나 어, 많이 하지. 그래서 그런 것만 딱 안 하면은 100점이야. 자, 잘 했고. 그다음에 자,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자, 한번 해봐. 일단 먼저. 28.5cm요. 잠깐만. 아닌데. 딱 떨어지는데. 자, 아, 343 정육면체니까 똑같은 숫자가 세 번 곱해졌겠지. 그 부피가. 모서리의 수로 나누는데. 어. 아, 모서리로 했어. 모서리 수로는. 모서리 수는 필요 없지. 부피가 이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가로 세로 높이 하면은 이게 343이 나온다는 거잖아. 부피니까. 그렇지? 똑같은 수가 세 번 곱해지는 거니까. 자, 343은 뭐로 나눠집니까? 일단 나눠 봅시다. 우리 약수 구하듯이. 자, 343을 나눠야 돼. 니은자로 나눠 보면 끝자리가 3으로 끝나야 되거든. 3으로 끝나는 구구단에서 끝자리가 3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냐? 7, 9, 63이지. 7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7, 4, 28. 7, 4, 28, 63 되지. 7, 9, 63. 그다음 또 7로 되지. 됐지. 하하. 7이 세 번 곱해지면 343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7cm 이렇게 니은자로 나눠서 해야 하는 거야. 정육면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일단 정육면체의 부피는 모서리가 모두 같을 거고 한 모서리를 네모라고 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그렇지? 네모가 세 번 곱해져서 34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343을 똑같은 수로 나눠지는데 한번 약수 구하듯이 이렇게 니은자로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끝자리가 3이잖아. 끝자리가 3이면 아무튼 7로 나눠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딱 떨어져야 되니까 구구단에서 끝자리가 3으로 되는 걸 찾아야겠지. 뭐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단도 안 되고 7단 하면 7, 9, 63 해서 끝나잖아. 그럼 7이 가능성이 큰 거지. 7을 넣어보니까 7, 4, 28이고 7, 9, 63 하면 딱 되잖아. 그 다음 또 7로 나눠지니까 7, 7, 49. 예? 응? 예? 나눈 거야. 이거 할 줄 니은자로 나누는 거 할 줄 알잖아. 약수배수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되지. 저 그거 이렇게 응. 까먹는데. 이거 안 해봤어? 아이고, 야, 이거, 나, 까먹었어? 응. 네. 아니, 나눗셈이랑 번수랑 덧셈이랑 뺄셈 그거 말고는, 응. 어, 안 많이 해봤어? 봐가지고 결국 응. 까먹었어. 응. 잘 봐봐. 나눗셈을 그냥 니은으로 거꾸로 하는 건데 약수 구할 때 한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10이다. 자, 10 나누기 10은 약수로 먼저 넣어보는 거야. 2면 2, 5, 10이잖아. 자, 목을 밑에 써줘. 2, 5, 10이지. 그 다음에 5로 또 나눠지지.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5, 1은 5지. 그러니까 목을 밑에 써주는 거야. 음. 그러면 10의 약수는 2하고 5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또 해볼까? 자, 30의 약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2로 나눠지겠지? 2 곱하기 15는 30. 자, 목을 밑에 써줘 계속. 2 곱하기 15는 30. 그 다음에
3으로 또 나눠지지. 3, 5, 15. 자, 목을 밑에 써주고 3, 5, 15. 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약수는 2, 3, 5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밑으로 배우는데 왜 구하는 이렇게 거야. 이해가 안 음. 갈까요? 목 그냥 목을 밑에 써주는 거야. 나눗셈을 뒤집어서 하는 거야.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343도 마찬가지. 7로 나눠지니까 7 곱하기 49는 343이거든.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은 49잖아. 나눗셈을 뒤집어서 요게 이제 약수 배수에서 약수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구할 때 이렇게 니은자로 나눠서 해야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기억나? 어. 아니요. 왜 그게 기억이 안 나? 5학년 때 저기 안 했어? 했는데. 최대 공약수, 두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시오 하면은 저뭐 40과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니은자로 딱 한 다음에 둘 다 나눠지는 거 2. 40은 2 곱하기 20. 그다음 2 곱하기 15는 30. 그다음 또 나눠지잖아. 5. 5, 4, 20. 5, 3, 15.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 다 곱하면 되고 2 곱하기 5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는 10.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여기 다 곱했잖아. 2, 5, 4, 3 곱해가지고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120이 최소 공배수. 근데 11번은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어? 저, 어디서 이해가 안 됐어? 그, 응. 요 조금 식은 이해가 돼?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해가 돼? 7 곱하기 7 곱하기 7. 어. 부피니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네, 근데 정육면체래. 정육면체의 부피가 뭐라고? 여기 알려줬잖아.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네모라고 했어. 그럼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는 343이 나왔어. 네모는 다 똑같은 수고. 이 네. 네모를 찾아야지. 어떤 수가 들어가는가. 근데 저거 음, 343, 음, 저 7 했는데 49 나오니까 뭔가 살짝 이상. 7, 7, 49인 건 알겠는데, 음. 크지 않아요? 343이 7로 안 나눠져? 그러니까, 343 나누기 7 이렇게 해볼까? 네, 7, 4, 28 헐, 됐지? 49. 아니, 60, 63. 7, 9, 63 됐잖아. 네, 됐지? 그래서 49가 나온 거야. 근데 49가 또 나눠지잖아, 7로. 네. 또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나누기, 7 나누기 343이네요. 그렇지, 그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쓴 거야. 니은자로 계속 나누려고. 네, 343 나누기 7이야. 이게 49가 됐고. 또 7로 나눠서 7, 7, 49가 된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나눗셈 하듯이 해. 네, 어차피 저 중1 가면 이거 또 해. 니은자로 나누는 거. 네,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10시 5분에 카메라 켜세요. 자, 15분. 15분 봅시다. 모서리 길이를 2배로 늘렸대요. 그러면 부피는 몇 배가 늘어날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모서리 길이를 2배로 늘렸다. 16배요. 아, 16배요. 몇 나왔다고? 16배. 아닌데. 자, 잘 봐봐.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자, 이런 정유면체가 있다 보자. 여기 4cm라 그랬는데, 4cm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런 정육면체라고 하고 전부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얘는 부피는 1이 되겠지. 부피는 1이잖아. 2배로 늘렸어. 그럼 전부 2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지. 그럼 몇이 돼? 8이 되지. 음. 넓이도 마찬가지야. 1인 어떤 도형의 넓이는 1이 되겠지. 근데 2배로 늘렸어. 2가 돼서 4가 되지. 부피. 세 번 곱하기 때문에 두 배 늘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세배로 늘렸다. 세배로 늘렸다면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배가 늘어나. 음. 그래서 요 부피를 이렇게 4cm라고 하지만 4cm로 계산하나 그냥 전부 다 부피가 1이다. 네, 1이다 놓고 생각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지. 자, 8배가 늘어납니다. 자, 이해됐어요? 음, 이해가 되나? 잘 적어놔. 적어놓고. 자, 그다음에 얘는 건널비예요. 정육면체의 건널비. 건널비는 네, 크기가 똑같은 면이 6개 있는 거잖아. 그쵸? 6개. 이게 384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풀면 되고. 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숙제로 다 풀고. 자, 그다음에 응용 문제 봅시다. 응용 문제. 자, 선생님이 쭉 풀 테니까 잘 보세요. 보고 필기해 놓고 그다음 숙제로 유제 쫙 풀면 돼요. 어렵지 않아. 되게 쉬워. 자, 1번부터 봅시다. 예제 1번. 선생님 푸는 거 잘 보세요. 한 모서리가 4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넣는데, 한 모서리가 40cm래. 그러면 몇 개 넣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지. 자, 근데 단위가 달라, 지금. 큰 박스는 미터로 돼 있고, 작은 박스는 40cm야. 그럼 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돼. 조그만 박스의 부피. 자, 정육면체니까 40 곱하기 40 곱하기 40이지. 예. 자, 16 곱하기 4, 6, 4, 24, 64네. 64에 0이 3개. 하나, 둘, 세 개.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나오는 거지. 음. 자, 부피는 그런데 부피 계산할 필요 없었네. 그냥 가로, 세로에 몇 개씩만 들어가면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부피 계산할 필요 없고. 가로도 40, 세로도 40이니까 40cm는 자, 단위를 통일하면 돼. 미터를 큰 박스의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든가 40cm를 미터로 바꾸든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자, 얘네를 센치로 바꾸는 게 계산하기 쉽게 올려나? 얘는 800이니까. 자, 일단 가로에 몇 개가 들어가겠어? 가로는 800cm고 자, 요 박스도 가로가 40이니까 가로에 20개가 들어가지. 자, 세로는 얘는 600cm니까 자, 600에 얘네는 정육면체니까 다 40이지. 그럼 15개가 들어가네. 자, 높이는 몇 층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높이는 2m니까 200cm고 40 하면은 네, 5개가 들어가죠. 그럼 다 곱하면 되네. 20 곱하기 15 곱하기 5. 그럼 얘는 300이지. 곱하기 5.
1,500개. 자, 답은 1,500개. 단위를 바꿔서 네, 가로 세로에 몇 개 들어가는지 자,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렇지? 자, 예제 1번 잘 적어 놓고 그다음에 예제 2번 봅니다. 예제 2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32인 정육면체에 있대요. 정육면체의 부피. 자, 마찬가지네.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의 부피 모든 게 똑같아 그랬지. 한 모서리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이게 132라는 거잖아. 자, 132. 어떤 수로 나누면 될까요? 132가 나올까? 아,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니까 왜 자꾸 이렇게 구하냐? 132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12개가 있지. 12개. 자, 요걸로 푸는 거요. 정유면체의 모서리는 12개가 있으니까 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30이라 그랬으니까 132 나누기 12 하면 자, 11이 나오죠. 한 모서리는 네, 11cm이에요. 11cm. 한 개의 모서리는 11cm네요. 그럼 부피는 네, 부피는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되죠. 그럼 121에 11을 또 곱하니까 1331 1331 1331 세제곱 미터. 자, 필기를 좀 해놓고 그다음 3번. 자, 3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까? 예제 3번. 다음 직육면체와 겉넓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자, 일단 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다 구해야겠지. 겉넓이가 나오면 정육면체라면 모서리가 몇이 되겠냐 그거죠. 자, 첫 번째로 겉넓이를 구합니다. 겉넓이. 겉넓이가 몇이냐? 면 다 하면 되겠지. 일단 밑면부터 구해보면 밑면은 15 곱하기 6이니까 15 곱하기 6이 두 개 있고 자, 15 곱하기 6 더하기 그다음 옆면 중에서 가장 큰 거 15 곱하기 10이죠. 15 곱하기 10 더하기 그다음 옆면에 조그만 거 10 곱하기 6이네. 10 곱하기 6. 자, 얘네가 전부 두 개씩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90 더하기 150 더하기 60이지. 300이네. 300 곱하기 2를 하면 네, 600이 되겠죠. 그래서 건널비는 6
60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정육면체, 요게 정육면체라면 한 모서리는 몇이 되느냐?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크기가 같은 면이 6개 있는 거잖아요. 크기가 같은 면. 자, 크기가 같은 면이 6면이니까 6개가 있을 때 600이 나온 거니까 크기가 같은 한 개의 면. 그러면 네모는 당연히 100이 되는 거지. 100. 크기가 같은 한 개의 면이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면 한 모서리는 한 모서리는 몇이겠어? 한 개의 모서리는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 개의 모서리는 10이 되는 거지. 자, 10cm. 이해가 안 되는, 응? 이, 왜 얘가 안 돼? 자, 다시 봐봐. 유제 3번은 풀 거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다음의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서리.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야 돼. 어. 건널비를 구하니까 뭐가 나왔어? 600이 나왔어요. 600 제곱센티미터. 그럼 어떤 정육면 두 번째는 요 정육면체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600이라면 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이냐라는 거지.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600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한 면이 100이라는 거잖아. 정육면체 면이 6개니까 한 면의 넓이는 100제곱센티미터잖아. 한 면이 100제곱센티미터는 가로 세로가 몇이란 얘기야?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이잖아. 10 곱하기 10. 정육면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 모서리가 10이 나온 거지. 그 옆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똑같은 문제 3번. 다음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서리니까 일단 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먼저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정육면체라면 그때는 이제 모서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자, 건널비 먼저 구하세요. 건널비. 이해됐어? 문제 이해됐어? 잘 이해가 안 돼? 네. 다시 봐봐. 되게 쉬운 거야. 자, 머리 써, 머리. 머리 써, 빨리. 봐봐.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알수 있을 600이야. 것 같아요. 응?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는 것 같아? 어. 자, 3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건널비는 몇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 건널비를 먼저 구해야지. 422요. 아닌데. 자, 건널비 가장 위에 있는 거, 밑면 넓은 거 건널비 먼저 20 곱하기 10이잖아. 20 곱하기 12 더하기 자, 정면에 있는 거 두 번째 20 곱하기 6이네. 20 곱하기 6 더하기 옆에 있는 거 12 곱하기 6이지. 자, 이게 두 개씩 있잖아. 자, 얘는 240, 120, 72. 다 더하면 몇입니까? 92, 864니까 192.
432네. 432 곱하기 2. 864가 나오는 거예요. 건널비가 864예요. 건널비가 864인 정육면체가 있다라면, 정육면체라면, 적, 정육면체. 건널비가 864예요. 건널비는 6개의 면의 넓이잖아. 응? 그럼 나누기 6 하면 한 개의 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한 개 면의 넓이, 자, 144잖아. 144가 뭐라고? 한 개 면의 넓이. 자, 이렇게 한 면이 144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44야.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나오면 몰랐어요. 돼. 한 개가 144니까 모서리는 몇일까? 12가 되겠지, 모서리는. 12.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다음 페이지. 자, 얘도 쉽습니다. 일단 정육면체의 부피가 480인데 지금 높이를 몰라. 그럼 계산하면 되지. 8 곱하기 10 곱하기 네모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야. 48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네모는 몇이야? 8, 6, 8, 48. 6cm네. 네모를 구했고. 그럼 건널비 구할 수 있잖아. 여기가 6이니까. 그치? 여기가 6cm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건널비 구하면 되지. 자, 가장 밑면부터 8 곱하기 10 더하기, 자, 정면에 보이는 거 8 곱하기 6 더하기, 자, 1번, 2번, 이제는 여기 세 번째 6 곱하기 10. 자, 이게 두 개씩 있는 거죠. 80 더하기 48 더하기 60. 140, 188. 140하고 188 188 맞아? 376이 나오는 거지. 376. 네,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7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피 하면은 전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 돼. 전체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구한 다음에 요 비어 있는 부분, 자, 비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빼면은 여기가 나오겠지. 자, 전체는 몇이에요? 전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자, 가로 10, 세로 15, 높이 3. 자, 전체 빼기 이거 해도 방법은 많아. 전체 빼기 요거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 가지고 두 개. 요 부분 곱하기 더하기 요 부분 해도 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하면 돼. 자, 두 번째는 요 비어 있는 부분에 부피 구할 수 있죠. 자, 비어 있는 부분 곱하면 4 곱하기 6 곱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378이 나올 거야. 378 세제곱 센티미터. 자, 전체에서 빼주든가 아니면 두 개 각각 구하든가.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도 똑같은데 이 얘기가 뭐냐면 자, 4등분 하면은 요 안쪽에 있는 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건널비가. 요 안쪽에 있는 건널비들이 나타나니까 여기 여기를 더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를. 원래 건널비에서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안쪽에 면이 숨겨진 면, 새로 잘라서 나타나는 면, 나타나는 면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요 여덟 개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 여덟 개 넓이를 봤더니 가로가 8, 세로가 5야. 네, 다 똑같네. 가로가 8, 세로가 5. 이게 총 8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320이 늘어나는 거야. 자, 잘 적어 놓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숙제는 112쪽까지 다 풀면 돼. 잘라서 나타내는 안쪽의 면. 네, 안쪽의 면을 구하면 되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잘라서 나타내는 안쪽의 면이 8개가 나타나게 되잖아. 얘도 똑같은 문제야. 8개가 더 나타낸다. 안쪽에 8개가 생기니까. 자, 똑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112쪽까지 풀고. 자, 안녕. 알겠어요. 음.